왜 어떤 사람은 평생 죽어라 고생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이 질문을 수없이 내 가슴에 품고 어린 시절 새벽마다 소를 몰고 논으로 향하던 나는 성실이 곧 답이라 믿었다. 어둠이 채, 열, 그 믿음 하나.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나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했다.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밤을 새워 일했지만 남들보다 그때 처음 깨달았다. 성실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고생은 누구나 하지만 그 고생 어떤 이는 나는 가난 속에서 눈을 떴다. 소 팔아 모은 돈을 장사꾼에게 그래 열까. 내 고생은 반드시 내 길을 여는 고생이어야 한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삶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남의 틀, 내, 그, 나는 서울에 올라와 모든 걸 몸으로 부딪혔다. 낯선 도시에 나는 누구.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성실한 사람은 칭찬은 받지만 부자, 놀링하르 수라무지에 그 말 그때 깨달았다. 내가 남위에 있다면 나는 소장사를 하며 수없이 속았다. 어른들이 헐값 나는 눈을 떠라. 땀만 흘리지 말고 머리를 써라. 고생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라. 세상은 언제나 내게 안 된다고 했다. 농사나 지어 네 조선소는 나라가 하는 거지 네가 할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 안 된다는 애 기회가 숨어 나는 결심했다. 남들이 짜놓은 울타리 그것이 가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누구보다 성실했다.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남았다. 밤새 자료를 정리하고 작은 실수 하나조차 남기지 않아 사람들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정주영, 너처럼 성실하면 언젠가 잘 될 거야.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다. 나는 분명 남들보다 열심히 사는데 왜 결과는 늘 그 자리일까? 왜 아무리 뛰어도 내 앞에 벽만 서 있을까? 그제 알았다. 성실은 기본이지 전략이 아니었다. 성실만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실은 방향이 있어야 힘을 발휘한다. 방향 없는 성실은 그저 반복이고 그 반복은 나를 지치게 할 뿐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 고생은 내가 흘린 땀이 내 길을 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그 질문은 내 삶을 흔들었다. 남들, 나 혼자 길을. 하지만 그 순간부터 성실은 달라졌다. 더 이상 소모가 아니라 내 기준 안에서 쌓이는 자산이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열심히만 하는 사람은 늘 같은 자. 그러 성실 위에 전략을 세운 반드시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한동안 남이 정해놓은 틀 속에서 살았다.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하고 점심에는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고 퇴근길엔 지쳐 보이는 게 정상처럼 여겨졌다. 그곳에서 나는 칭찬도 받았다. 성실하다, 책임감 있다. 그러나 내 가슴 한켠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성실이 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남의 목적지를 향해 나를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새 준비한 아이디어를 회의실에서 내놓았다. 나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 시스템에는 맞지 않아.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아무리 치열한 성실도 남의 구조 밖에서는 허공으로 흩어진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더는 남이 만든 무대에서 연기하지 않겠다. 내 무대, 내 구조를 새로 짜겠다. 물론 두려움이 밀려왔다. 익숙했던 안전함을 버린다는 건 사실 안전이 아니라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일이었다. 나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사람이었고 그 사실이 나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내 시간표를 바꾸고 내 일하는 방식을 고치고 함께할 사람을 새로 골랐다. 사람들은 물었다. 그 좋은 자리를 왜 버렸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 그건 남이 만든 자리였을 뿐이야. 내 삶은 내 구조에서 시작돼야 하니까.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남의 틀 안에서의 성실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내 틀 안에서의 성실은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고생은 누구나 한다. 어떤 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고 어떤 이는 자신의 시간을 다 내어주며 묵묵히 버틴다. 그러나 똑같이 고생하는데도 결과는 달랐다.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모두 잃는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나는 나는 오랫동안 주어진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시키는 대로 움직이 겉으론 안전해 보였대. 방향이 없으니 남은 건 끝없는 반복뿐이었다.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점점 소모되고 있었다. 그래서 작은 것,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일이 정말 나의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내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다. 왜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 겉으로는 모두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책임을 미루는 사람, 감정만 앞세. 혹은 묵묵히 수습하며 나는 그때 알았다. 고생, 내 곁에. 그래서 나는 사람을 고를 때 이렇게 묻는다. 이 사람은 욕심보다 결과보다 태도를 먼저 보는가? 잘들. 그 질문에 답이 보이면 나는 함께 간다.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왜냐면 사람의 방향이 곧 나의 방향이 되고 그 방향이 내 인생의 결을 정하기. 이렇게 해서 새로운 버전의 5부까지 다음 6부에서는 설계 없는 반복은 소모이고 설계된 반복은 자산이라는 깨달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6부도 계속 써드릴까요? 나는 누구보다 성실했다.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켰다. 사람들은 내게 말하곤 했다. 정주영, 넌 언젠가 반드시 잘 될 거야. 그 말은 달콤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똑같은 하루가 쌓였을 뿐 내 삶은 제자리였다. 그때 깨달았다. 성실은 방향이 없으면 그저 반복일 뿐이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했다. 하지만 그 속엔 점검이 없었고 설계가 없었다. 나는 일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이 어제랑 뭐가 다른가? 내일은 또 얼마나 똑같을까? 그 질문이 내 마음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반복 말고 설계를 하자. 나는 종이를 꺼내 하루를 적었다. 무엇을 반복할지, 무엇을 버릴지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다. 습관처럼 붙잡은 무의미한 회의, 남의 눈을 의식해 억지로 하던 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버렸다. 그리고 의미 있는 반복만 남겼다. 그제야 알았다. 설계 없는 반복은 소모지만 설계된 반복은 자산이다. 그 후로 나는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반복은 이제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일만 바라봤다. 얼마나 많이 해야 하고 그게 돈으로 얼마나 돌아오는가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같은 일을 해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이 곧 방향이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였다. 웃음도 있고 말도 잘하고 실적도 좋았다. 하지만 진짜는 위기에서 드러났다. 일이 꼬였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순간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왔다. 책임을 미루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아니면 조용히 수습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차이는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순간 내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고를 때 오직 한 가지를 본다. 잘 될 때의 얼굴이 아니라 틀릴 때의 얼굴. 욕심보다 책임을 먼저 두는가? 성과보다 태도를 먼저 두는가? 그 질문에 답이 보이면 나는 함께 간다.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발을 뺀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그 거울에 비친 방향이 곧 내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단순히 고생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지 않는다. 기준을 함께 지킬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고생은 줄지 않더라도 그 고생이 가치로 바뀌기 때문이다. 젊은 날 나는 이렇게 믿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보상받겠지. 버티면 언젠가 길이 열리겠지. 그래서 참았다. 불합리한 말도 내 몫이 아닌 일도 심지어 누군가의 감정까지도 대신 짊어졌다. 그게 책임이고 그게 성숙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나는 알았다. 그 언젠가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내일이 달라질 거라는 보증도 없고 버틴 만큼 쌓일 거라는 약속도 없었다. 그 사이 나는 점점 마모되고 있었다. 자유는커녕 내 삶에 대한 통제권조차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고생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천천히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가? 답은 분명했다. 그건 고생이 아니라 정체였다. 나는 결심했다. 고생을 줄이려 하지 말고 고생의 방향을 바꾸자.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생이 내 삶의 주인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건 견딜만 했다. 하지만 아무리 편해 보여도 그 길 끝이 남의 선택지라면 그건 가장 위험한 편안함이었다. 그래서 나는 행동의 기준을 새로 세웠다. 힘든가가 아니라 바뀌는가. 내가 하는 일이 과거를 반복하는가 아니면 미래를 설계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 발걸음을 달라지게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티는 고생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여는 고생만 남긴다. 나는 한때 모든 일을 내 손으로 해내려 했다. 기획부터 실행, 정리와 피드백까지. 남들보다 두 배는 뛰었고 두 배는 땀을 흘렸다. 그런데도 결과는 제자리였다. 왜일까? 그건 내가 고생을 쌓아 올릴 그릇, 즉 구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구조가 없으면 그 고생은 흩어져 사라진다. 다시 쓸 수도 없고 자산으로 남지도 않는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고생의 양이 아니라 고생을 담아내는 구조가 결국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하루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 무조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성과로 이어질 일만 남겼다. 소모되는 루틴은 지우고 반복되는 실수는 규칙으로 만들어 자동화했다. 그렇게 작은 구조가 만들어지자 내 하루는 달라졌다. 고생은 줄었는데 성과는 쌓이기 시작했다. 비로소 내 삶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알았다. 돈은 고생의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 돈은 구조의 정확도에 비례한다. 사람들은 자랑한다. 나는 누구보다 오래 일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묻는다. 내 고생을 담아낼 구조가 있는가? 그 고생이 반복 가능하게 쌓이고 있는가? 없다면 그건 결국 사라질 뿐이다. 고생은 누구나 하지만 구조를 가진 사람만이 그 고생을 자산으로 바꾼다. 사람들은 복리를 은행이자 계산에서만 떠올린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삶도, 시간도, 선택도 복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매일 똑같이 다시 시작하는 삶은 쌓이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성과 하나, 좋은 습관 하나, 믿을 만한 사람 하나를 내 구조 속에 담아내면 그것은 다시 나를 밀어주었다. 다음에는 더 적은 힘으로 더 큰 결과를 내게 만들었다. 그게 바로 복리였다. 나는 사람에도 복리를 적용했다. 매번 새로운 인연을 찾기보다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었다. 관계가 깊어졌고 그 깊이는 신뢰가 되었으며 신뢰는 기회가 되었다. 시간에도 복리를 적용했다. 가장 집중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 작은 한 시간이 다음 날, 다음 달,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선택에도 복리를 입혔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충동이 아니라 설계로 움직였다. 옳은 선택 하나가 쌓이고 반복되자 그 힘이 내 삶에 뿌리를 내렸다. 나는 깨달았다. 복리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반복 속에서만 자란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좋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쌓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나를 가난에서 멀어지게 했다. 나는 한동안 이렇게 믿었다. 복리는 잘 될 때만 쌓이는 줄 알았다. 계획대로 굴러가고 성과가 이어지고 모든 게 순조로울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생은 늘 내 계산을 비웃듯 어긋났다. 예상치 못한 실패가 찾아왔고 뜻하지 않은 감정이 나를 덮쳤다. 한번 흔들리자 그동안 쌓아온 시스템도 유지하던 루틴도 세운 기준도 무너져 내렸다. 그제야 알았다. 진짜 자산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성공은 운일 수 있다. 그러나 회복력은 실력이다. 나는 실패한 날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무엇이 무너졌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내 감정의 흐름, 사람과의 거리,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까지 모두 복귀하고 보완했다. 더 유연한 흐름을 만들고 무너져도 복구되는 시스템을 짰다. 그 과정을 반복하며 나는 두려움을 잃었다. 실패가 와도 괜찮았다. 왜냐면 이제는 알았으니까. 복리의 진짜 조건은 성장보다 회복이라는 것을. 크게 버는 힘보다 다시 세울 수 있는 힘, 그 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믿는다. 부는 고생의 양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올 수 있는가로 결정된다. 그 회복력이야말로 내가 쌓은 가장 값진 자산이었다.
젊은 날 나는 이렇게 믿었다. 남들보다 오래 버티고 더 열심히 뛰면 언젠가는 보상받겠지. 그러나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더 오래 일했지만 더 좋은 결과는 남지 않았다. 더 많이 참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생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나를 멈추게 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헛된 고생은 반복하지 않겠다. 대신 단 한 번의 성과라도 구조 속에 남겨 다시 쓸 수 있게 만들겠다. 그것이 쌓이고 반복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노동의 양은 줄었지만 가치는 점점 높아졌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이제야 되는 구조구나. 사람들은 부를 돈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본 진짜 부는 달랐다. 불안, 내가 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이었다.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열심히만 해서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성실은 기본일 뿐 방향과 구조가 없으면 소모될 뿐이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기준과 선택, 그리고 구조다. 나는 평생을 두 발로 뛰었다.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버티며 성실이 답이라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성실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방향 없는 성실은 헛수고였고 구조 없는 성실은 소모였으며 선택 없는 성실은 남의 길을 닦아줄 뿐이었다. 내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남들보다 오래 버틴 덕분이 아니었다. 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선택하며 그 선택을 구조로 남겼기 때문이다. 고생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그 고생이 나의 방향 속에 있을 때만 비로소 자산이 된다. 여러분,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는가? 그 땀이 당신의 길을 여는가? 아니면 여전히 남의 길을 닫고 있는가? 나는 말하고 싶다. 열심히만 해서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을 세우고 선택하고 구조를 만들면 그 고생은 반드시 당신을 자유로 이끈다.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내가 평생 추구했던 진짜 부다.